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8장의 요약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9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One Dimensional Model of Compressibility, 그 다음에 The Sound Velocity, 그리고 Thermal Expansion, 우리가 압축성과 그 다음에 소리의 속도가 어떻게 되고, 또한 열팽창은 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One Dimension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한 원자에서 인접한 원자 사이의 어떤 그 포텐셜 그 X에 대해서 포텐셜을 해보니까 B 대 칭형이 되더라 당연히. 그럴 적에 이 원자가 멀어지는 그 X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최소값에 대해서 요 미분을 했을 때 제로가 되는 이 X0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우리가 2차 건사를 했을 적에 이러한 회색의 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뒤에 velocity라든지 아니면 열팽창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압축률과 elasticity, 즉 탄성률, 압축률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elasticity, 후크의 법칙, 즉 탄성력을 생각을 해가지고 최소값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건사를 하니까 우리가 건사를 했을 적에 한번 미분하면은 F는 마이너스 KX라는 후크의 법칙이 나옵니다. 이때 델타 X라는 것은 여기 K 카파는 스프링 상수고요. 계속해서 구장에서도 이용이 되는데요. 그 다음 델타 X는 원래 표현 상태에서부터의 그 위치로부터의 변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압축률은 우리가 고체에 대한 압축률을 온도 T와 엔트로피 S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볼 적에 압력의 변화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이죠. 그죠? 그래서 적에 이 베타라는 것을 압축률이라고 하는데 단위 부피당 압력의 변화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정의합니다. 그럴 적에 압력을 가해줄 부피가 얼마나 변하느냐? 1차원에서는 힘을 가해줬을 적에 L이 얼마나, 길이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베타는 여기 KA분의 1이 된다는 것. 이때 A가 이큐비리온 위치니까 격자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평행근이 격자상수가 된다고 해서 저번 뒤에 나오게 되죠. 그죠?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사운드 벨로시티를 우리가 1학년 때 이걸 조금 못 배웠는데요. 유체에서 아니면 어떤 소리가 전달되는 그런 한 물체에서 V는 루트 로분의 B로 이렇게, 또는 재료 결정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웠습니다. 재료과학이나 이런 데서 아마. 그럴 적에 B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부피 탄성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축률과 탄성률 반대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B가 이래 되고 베타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B가. 그럴 적에 B는 그래서 마이너스 V에 V분의 P가 됩니다. 그래서 유체의 밀도라고 로우가 지게 1차원에 대해서는 로우가 당연히 A분의 M이 될 겁니다. 길이당 질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베타를 K분의 1이라고 그랬죠. 카파 A분의 1이라고 그랬죠. 카파 A분의 1.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있죠. 집어넣어 주니까 우리는 1차원에서 음속이 루트 M분의 KA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스프링으로 한 1차원에서 1학년 때 배웠던 이 스프링 컨스탄트인 이 물체의 운동을 생각할 적에 속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V가 루트 M분의 K에다가요 이 A를 곱한, 요건 오메가라고 배웠죠. 그죠? 오메가, A 오메가. 그래서 형태로 주어집니다. Thermal expansion은 이 포텐셜이 비대칭형이다. 틀렸다. 비대칭형이다. 그래서 X0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형태다. 그렇다고 볼 적에 T가 만약에 0이 아닌 경우에서는 우리가 KBT라는 이런 여러 에너지를 가질 건데요. 이런 에너지를 한다면 요 안에서 지금 원자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X0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죠. 왜냐면은 X0, X 맥시멈 빼기 X0는 이만큼이고요.
x 미니멈 빼기 x 제로가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자의 위치의 평균을 구하면요 x0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 약간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온도를 가해지게 열팽창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게 8장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9장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봅시다. 9장에서는 그래서 The vibrations of a one-dimensional monatomic chain인데 monatomic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자들로 이루어진 chain, 연결들 말이죠. one-dimension이다. 그때 그 one-dimension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monatomic chain의 진동을 말한다. 왜 진동이 일어나느냐?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경우는 온도를 줬을 적에 열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는 못 움직인다고 가정하고요. 이렇게 어떤 종적으로만 움직인다. 그랬을 적에 어떠한 파동 형태가 나타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원자들이 스프링에 연결된 것처럼 왜 원자와 원자가 서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볼 적에 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드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Running Harmonic Chain Potential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원자들이 격자상수가 A만큼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어떤 일렉트릭이나 이런 포텐셜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죠? 상호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의 온도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충분히 낮다고 가정하지게 이제 이 2차 함수항만 우리가 보존해보자. 3차 이상은 좀 무시해보자. 그럴 적에 여기 V에 xi 플러스 1 마이너스 xi라는데요. i번째 원자가 갖는 위치의 변화를 말할 겁니다. 그럴 적에 2분의 카파에 x, 이 스핀 컨스턴트 k에다가요. 카파에다가 여기 제곱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제곱이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서 여기로 갈 적에는 잘 보십시오. 요 갈로 안에서요. 이 IA를 더해주고 빼주고 하십시오. 더해주고 빼주고를 해주면요. 여기에 원래 있던 먼저 마이너스를 해주면 그 IA와 요 A가 I 플러스 갈로 묶어주고 I 플러스 1A가 될 겁니다. 한 개는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와 요 마이너스를 하면 플러스 IA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요것은 뭐냐면요. xi 플러스 1이라서 온도 T일지가 굉장히 낮지만 그 온도에서의 원자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T 이퀄 제로에서 있던 원자의 위치. 그럴 적에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델타 x의 i 플러스 1이라 그래서요. 그것이 뭐냐면은 xi번째에 있는 n번째에 있는 원자가 평행 위치에서 벗어난 미소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i번째 원자가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뭐를 포텐셜 토탈을요. i번째 원자가 느끼는 포텐셜 토탈이 저리 된다. n번째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멀 모드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설의 n번째 원자에 작용하는 힘을 보니까는 포텐셜 에너지가 아까 전에 이렇게 된다 그랬죠? 앞에 여기는 스핀 컨스탄트 K 카파고요. 이렇게 될 적에 그것을 다 더하면 된다. 그래서 지게 n번째가 느끼는 놈이니까 마이너스 그 포텐셜 n번째가 느끼는 포텐셜의 xn 그러니까 그 n번째의 원자의 변이로 미분해 준 것이 우리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는 마이너스 x의 이건데요. 이렇죠? 근데 n번째의 원자라고 했으니까 n번째 원자의 변이로 나눠줬고 이거를 토탈이라고 해야 되겠죠. 걔가 느끼는 토탈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고요. 평미분을 해주니까 카파는 그대로 있고 요거 갈로 그대로 쓰고 그죠?
2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2가 없어지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빼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델타의 n의 i 플러스 1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된다. 이 잘못은 델타 x의 i 플러스 1입니다. 이건 델타 xi고요. 그것을 xn으로 미분해 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시그마에 대해서 다 풀어버리니까요. 다 풀어버리면은 앞에 것들이 약분이 척척척 다 되면서요. 왜냐면 여기는 i고요. 여기는 i 플러스 1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돼 있고 여기 마이너스 돼 있어요. 그래서 1부터 해주면은 1하고 2하고 없어지고 2하고 3하고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n하고 n-1만 남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i 플러스 1 대신에요. i 대신에 n-1을 집어넣읍시다. n-1 그러니까 델타 xn이 되고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n-1 넣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i 대신에 n-kn 델타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델타 i 대신에 n을 넣으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된다고 할 적에 운동 방정식은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에 fn을 쓰는데요. f는 ma도 뉴턴의 운동 방정식. 그래서 ma라는 것은 a는 뭐냐면 m의 dt의 제곱, a는 변이를 두 분 미분한 거잖아요. d 제곱에 델타 n입니다. 델타 xn인가요? 맞죠? 델타 xn.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m 델타 xn에 점 두 개를 표시하고 있다. 책에. 요 점 두 개의 표시가 뭐냐면은 t로 두 번 미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구한 마이너스 카파에다가요. 델타 xn 마이너스 델타 x의 n-1 더하기 카파에다가요. 저 앞에 있죠? 델타에다가요. mx의 n-1이고요. n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델타 xn. 요것을 묶어준 것이 이제 요 식이 되죠. 그죠? 카파에 델타 x n 플러스 1이 되고요. 플러스 델타 x의 n-1이 되고요. 마이너스 2 델타 x의 n이 됩니다. 풀어줘가지고 묶어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n번째 원자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될 수 있다. 카파라는 스프링 컨스탄트로 이루어진 그런 놈의 운동 방정식. 이건 그러니까 변이의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변이의. 왜냐면 F는 마이너스 카파 X잖아요. 마이너스 카파 X 여기 지웠죠. 그죠? 이때 우리가 F는 마이너스 카파 X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갔다고 보고 요것이 X의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할 적에요. 그래서 노멀 모드를 계속 구하는데 다시 그 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정규 모드 노멀 모드라는 것을 모든 입자가 같은 진동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오메가는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더라도 오메가는 같고요. 그렇다고 볼지 움직이는 집단 진동이라고 할 적에 얘는 델타 xn은 이런 식으로 줄줄 수가 있다. 그래서 델타 xn이 a의 2의 i 오메가 t 마이너스 k na다. 이 k라는 것은 파수 벡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이때 델타 xn이라는 것은 입자의 운동을 말하는데 e의 변이를 말할 적에 i의 k 오메가 t의 마이너스 k의 x의 n의 이퀄리브리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적에 요 xn 이것이 ikna가 된다. k 이게 na죠, 그죠? 그래서 k는 파수 벡터가 되지.
아까 전에 했던 요 카파하고는 다른 거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고요. 여기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니까는 자 보십시다. 여기에 m 델타 x의 점 두 개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를 볼 적에 이것을 여기 집어넣으면은 여기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좀 지울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미분해 봅시다. dt분의 d의 델타 xn 한번 미분을 해보면은 여기서 한번 미분하면은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이거를 하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i 오메가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e에 i에 오메가 t 마이너스 k xn 이래 될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 미분을 한다고 하면은 i 오메가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맞죠? 근데 그래서 한 번 더 미분을 해볼게요. 여기서 두 번 미분을 하니까 dt 제곱에 d 제곱에 델타 xn 한 번 더 미분하면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니까 i 오메가 또 한 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i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e의 i의 오메가 t 마이너스 kxn 이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델타 xn이 되잖아요, 그죠? 델타 xn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두 번 미분인 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i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델타 xn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이렇게 나오고요. a 이걸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고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요 n 대신에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놓고 요거를 묶어냈어요. 자, 요걸 묶어냈습니다. k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요거를 집어넣으니까 n 플러스 1의 a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왔고요. 두 번째는 여기 n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k na이고 더하기 ik가 되죠. 요래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요렇게 오고 요것은 어디 갔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묶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됐다 보고요. 여기에 보면은 다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로 갈지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다.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약분합시다. 양변에 같으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좌변은요 이것은요 카파에다가요 이렇게 되죠. 2의 마이너스 ika 더하기 2의 ika 그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식을 먼저 유도하려면 이거 없애고요.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한 개 집어넣어 주면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여기 마이너스 없애줬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줍시다, 이거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eika 더하기 e 마이너스 ika는요. 2에다가요. 코사인 ka가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순서를 바꿔주니까 m 오메가 제곱은 k에다가요. 카파에다가 이건 카파죠. k가 아닙니다. 카파가 되고요. 스핀 컨스탄트죠. 2를 먼저 가져올게요. 2, 그 다음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에다가 2 코사인 ka가 됩니다. 이래 되죠. 그래서 2를 앞으로 묶어내니까 1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1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 2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요 식이고요. m 오메가 제곱에 2 카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k 됐고요. 그 다음에 반각 공식을 써가지고요. 2 사인 제곱 여기 2분의 ka입니다. 2분의 ka 이것이 1 마이너스 코사인 ka가 된다. 여기 2분의 1가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2 사인 제곱 2분의 ka를 넣으니까 2 사인 제곱 2분의 ka를 넣으니까 4 카파에다가 사인 제곱 2분의 k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m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양변에 자 보십시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4 카파에다가요
사인 제곱에다가요 2분의 KA가 돼요. 그래서 지금 오메가가 K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고 싶은데 그게 어떤 모드들의 분산 관계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파동이 지금 물질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진동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진동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진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해석을 하려면은 오메가가 K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이 아까 전에 말했지만 오메가 제곱이라는 게 M 나눠주면요 M분의 4카파에다가요 여기서 사인 제곱에 2분의 KA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오메가는 진동수입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루트를 씌운다면은 이게 루트로 다 씌우면은 요게 1로 나오면서 자 루트 씌웠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가 앞으로 나오고요. 루트 바깥으로 나오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n분의 카파는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이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서 절대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됩니다. 왜 절대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죠. 이거는 항상 양의 값. 왜 그러냐면 진동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잖아요. 시간당 뭐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횟수가 진동수인데 마이너스 진동수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절대치가 붙었다는 겁니다. 이 K하고 카파는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스프링 상수고요. 얘는요 진동하는 거에 웨이브 벡터의 그러니까 웨이브 벡터입니다. 하수 벡터라 그러죠. 그럴 적에 금방 이 수식을요 여러분 이 수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one dimensional chain dispersion이라고 하는데요. dispersion relationship이라는 게 분산 관계라는 것은 계속 이야기했지만 오메가와 이 잘못 썼는데요. K입니다. 카파가 아니고 오메가와 K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K가 A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사이만 그려보면은 0에 대해서 이러한 대칭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사인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절대치를 취해주니까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죠? 그럴 적에 우리가 이 A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요 사이에서 이거를 분산관계식을 우선 그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K에 대해서 오메가를 보는 거잖아요. 오메가를 보는데 이 K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현대물리학 시간이나 일찍에 아니면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또 사실은 1학년 때 배우게 돼 있는데 1학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자세하게 천천히 하다 보니까 1학기 때는 역학만 배우고요. 2학기 때는 전자기 파트만 배웁니다. 왜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실 그 중간에 보면은 유체라든지 어떤 파동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그 파동에서 우리는 이걸 어떤 배우게 되는데 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배울 적에 오메가 K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러면은 음파의 속도라든지 아까 저번에 배웠죠? 음파 속도 그 다음에 위상 속도니 군 속도니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이 장에서 그걸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 이제 역격자에 대한 첫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관계의 주기성이 아까 오메가와 K 그 관계가 분산관계라고 그랬는데요. 주기성이 A분의 2파이마다 반복이 됩니다. 여기 K는 다시 K가 K 더하기 A분의 2파이를 가면은 똑같은 값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 있는 놈이요. A분의 2파이를 가면 여기 오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계속해서. 그런데 A분의 2파이에서 A분의 파이를 하니까 A분의 2파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K 공간에서 주기라고 하죠. 반복되어지는 정도의 그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의 정도. 그래서 이것들이 A분의 2파이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될 거고요. A분의 3파이 가면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원리 9.1을 보니까 실공간에서 주기가 A인 게는 우리가 지금 실공간에서 잘 보십시다. 자, 실제적인 공간에서 이 격자상수라는 것이 주기죠. 여기도 A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런 A인 실공간에서 우리가 볼 적에 역격자에는요, K 공간에서 역격자에서는 그래서 역공간이라고 하는데 reciprocal space라고 합니다. 그때는 주기가 A분의 2파이가 된다. A분의 2파이 금방 되는 거를 그림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A분의 2파이가 되고요. 이 역공간을 우리가 K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여기에 아까 지네요. 여기에 보면 IKA라고 했죠. 요 K와 A 요거 둘 사이는 역의 관계가 있다. 마치 우리가 오메가 T가 여기 있었죠. 오메가와 T도 역의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메가의 단위는요 시간분의 1이에요. 마치 또 K의 단위도 A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센티미터, 미터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사이는 역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인 실제 공간 X의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이거는 K 스페이스. K 스페이스는 X를 역으로 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reciprocal이라는 말을 씁니다. reciprocal. 그래서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주기가 A분의 2파이가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벌써 A분의 1이 그래 A가 분모에 들어가 있죠. 분모에 K가. 그래서 역공간은 K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 K 스페이스에 이 주기가 있었죠. 아까 전에 다시 보십시다. 이게 K 스페이스죠. X축이 지금 K 스페이스인데 이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가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그랬는데 그 주기가 되면서 x equal 0를 포함하면서요 양옆에 이렇게 반복되는 정도를 있는 것을 우리가 브레일리언 영역 또는 주기 단위라 그러는데요. 주기 단위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 중에서 k equal 0을 중심으로 한 단위를 우리가 first brilliant zone이라고 합니다. first brilliant zone. 제1 brilliant 영역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1 brilliant 영역이라고 그러고요. 이때 이 brilliant 영역이 존이 여기에서 끝나고 여기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brilliant 영역의 끝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경계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그거를 존 바운다리라고 합니다. 존 바운다리. 존 바운다리가 K가 A분의 파이고요. K가 A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First Brilliant Zone이라고 그러고요. First Brilliant Zone에서 이게 분산관계 그래프입니다. 분산관계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First Brilliant Zone에 있어서 우리가 존 바운더리를 A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A분의 파이다. 이거는 뭐라고요? 분산관계식입니다. 이거로부터 우리는 phase velocity와 group velocity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first brilliant zone을 우리가 이야기했었고요. 존 바운더리도 이야기했다, 그죠? 금방 K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파이다. 그 다음에 이 K 영역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한 이 주기성의 A분의 2파이가 있다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 증명을. 그래서 변이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델타 xn이라는 게 있을지게요. 이 x n번째 원자의 우리가 변이는 a에다가 ei 오메가 t km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어디에서 그랬죠?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적에 k 대신에 그 주기성을 생각해서 역격자 공간에서 a 더하기 2파이를 더해줘도 똑같은 값을 갖는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우리가 주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기성. 그럴 적에 여기 대신에 이 k 대신에요. k 더하기 a분의 2파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값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풀어보면은 A의 E I 오메가 T KNA를 먼저 끄집어내고요. 요 KNA를 끄집어내고 A분의 2파이를 뒤로 빼줬습니다. 그럼 곱하기를 해줘야 되죠. 지수의 더하기는 곱셈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I의 2파이 N이 됩니다. 왜? 요 A가 약분이 되고요. N 들어가가지고 2파이 N이 되죠. 근데 2의 마이너스 2파이 N은 그냥 1입니다. 코사인 2파이이기 때문에 인데요 교수님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I 사인 2파이인데 사인 2파이는 제로잖아요. 맞죠? 여기 보면 2에 마이너스 I의 2파이 N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 2파이 N에다가요 마이너스 I의 사인 2파이 N이거든요. 이거는 1이고요 항상. 이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0입니다. 0. 이거 항상 0이죠. n 이꼴 1, 2, 3, 4, 0도 0이잖아요. 그죠?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0이니까 항상 1이 된다. 그래서 이게 1이죠. 1. 그래서 다시 A의 E의 I의 오메가 T 마이너스 KNA가 됩니다. 그래서 K 대신에 K 더하기 A분의 2파이를 설령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래서 주기성을 갖는다는 거죠. 주기성을.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역격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face velocity가 어떻고 group velocity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분산관계식을 가져와 가지고요. 아까 전에 했던 거잖아요. 장파등 K가 0이 아닌 그러한 0에 가까운 장파등 영역에서는 이래 되는데 이것이 A의 M분의 K의 kappa K가 되고요. 2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왜 이래 되는가 좀 이따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hase velocity와 분속도 이런 분산관계식과 그 다음에 분속도 phase velocity를 우리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원디멘셔널한 그런 어떤 격자의 진동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식이 좀 복잡한 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 보십시다. 이런 것들이 복잡하죠 좀. 이 식은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식을 이해하기 쉽고요. 이 식이 조금 복잡할 거예요. 이 페이지를 뭐 유도하라든지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낼 거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F는 마이너스 KX라는 자 아까 8장에서 배웠던 탄성률 할 때 배웠던 그러한 식입니다. 그냥 왜 그런가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요. 1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모닉 체인으로 우리가 됐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 디멘셔널 하모닉 체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스프링 컨스턴트 카파로 연결되어 있는 원자의 진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 종적인 진동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예 생각 안 해요. 지금도 아직 너무 복잡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적에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적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들여다보고요. 오타 같은 것도 조금 잘 챙겨보시고 아마 잘 정리해보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